이 아침 뉴스 브리핑 2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오디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카카, 이제는 아셨습니까? 공존과 대화는 불가능하고 척결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하다가 오디오 사고가 나서 그 방송을 전부 삭제를 하고 그 뒷부분부터 이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산 씨의 글을 읽어드리는 것다가 중간에 오디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태산 씨 글을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자, 내가 끼일 자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새끼야, 바이든, 쪽팔려 등의 발언을 놓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논쟁이 거세다. 이제는 무슨 음성 전문 연구한다는 모 연구기관과 심지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동원될 판이다. 더민주당은 국제외교 사고의 최고를 기록한 혼밥의 달인 문재인을 모신 당답지 않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의 허물을 들추느라 정신이 없다. 나는 툭 까놓고 말한다. 대통령도 기계가 아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잘못을 얼마나 더 반복하는가가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자꾸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걸고 넘어진다. 물론 틀리지 않은 말이다. 그러면 문재인이 혼밥 외교하고 동행 기자가 매 맞아 병신이 되고 사막에서 맨발 벗고 좋다고 뛰어다니고 목택동과 호치민을 존경한다고 헛소리하고 평양에서 90도 인사하며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모두 모른 척 넘어가던 인간들이 윤석열에게는 그리도 악착 같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종북 좌빨들이 감히 윤석열의 결함을 논할 염치와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언제 친미를 하는 것처럼 미국 편을 들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제물로 바치려 드는가? 아무리 종북들이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짐승들이라도 이건 아니다. 특히 이재명 같은 인간이 남의 허물을 논한다는 건 정말 개소리다. 나는 박 대통령과 애국자들을 잡아들인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 옳은 건 옳고 나쁜 건 나쁘다고 문제를 갈라야 하겠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번 문제의 발단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문제를 키운 것도 윤석열 자신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그 비슷한 말을 했으면 맞고 틀림을 떠나 자기가 대통령답지 못한 발언을 했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침묵하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변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아니라고 변명을 했기 때문에 음성연구소까지 동원되며 문제가 더 올 것이다. 결국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다. 둘째로 이번 일은 언론을 장악하지 못한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언론은 검은 것도 희다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론 장악은커녕 외국 출장 나가면서 자기와 대동하는 기자들 하나도 컨트롤을 못한다면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다. 홍보수석 김은혜는 문제가 다 커진 다음에 뒷북이나 치지 말고 기자들이 어떤 보도를 내보내는지부터 사전에 알고 대책을 했었어야 한다. 결국 언론도 못 잡고 제구실을 못하는 무능한 자들을 대통령 주변에 둔 윤석열 자신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목을 조른 셈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애국자라면 이번 사건을 기회로 종북 좌파들이 장악한 그 언론을 깨끗이 개혁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라고 하는 김태산 씨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뉴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제가 들어보고 또 들어봐도 무슨 새끼라는 단어도 듣기 어려웠고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단어도 듣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MBC가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지? 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MBC 보도보다 민주당에서 그게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MBC 노동조합 제3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세희 대표가 있었던 그 기자가 MBC 노조입니다. 박홍근이 윤석열 발언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MBC 첫 보도보다 빨랐습니다.
여기 20일 03시 30분에 민주당의 박홍근이 윤 대통령이 막말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당 공식 회의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박홍근이 당 공식 회의에서 9시 33분에 윤 대통령이 막말했다고 비난하고 그 뒤에 MBC가 10시 7분에 MBC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는 겁니다. MBC 제3노조가 이것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 MBC의 이것이 먼저 흘러들어갔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짰다. 그것을 MBC가 보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MBC 노동조합, 김세희가 있던 노동조합에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죄송합니다. MBC와 저들은 한패입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기자가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본사에다 보고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본사에서 MBC 본사에서 직접 빨리 저쪽 민주당 쪽에다가 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왜? MBC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먼저 MBC가 동영상으로 업로드하기 전에 민주당의 공식 회의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느냐. 결국 민주당과 MBC와 민주당은 한패다, 한패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일 겁니다. 광주에 가서 저렇게 비석을 끌어안고 그때 좀 눈물을 보였다고 그래요. 울먹울먹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사진을 위에다가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크게 확대합니다. 카카 이제는 아셨습니까? 이런다고 쟤네들이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요. 쟤네들은 좌파 생태계 복원의 목표고 이념은 가면일 뿐입니다. 공전과 대화는 불가능하고 척결만이 답입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글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비석을 끌어안고 울거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쪽에서 표가 나왔나요? 한 표도 안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당신은 우리의 노예야, 종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호영 씨가 이번에 원내대표가 돼서 일성이 뭔지 압니까? 민생을 챙겨야 된다. 둘째, 우리가 호남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당은, 국민의힘은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뭐냐? 이분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깨달아야 돼요. 카카 이제 아셨습니까? 여기서 카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좀 이분에게 존경 의미로 쓴 건 아닐 겁니다. 이분을 비난하는 의미로 카카라는 용어로 써. 요즘은 카카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분이 이번 사태에도 깨달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분의 갈 길은 뻔해요. 이분이 가야 할 길은 탄핵입니다. 그리고 감옥이에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뻑하면 뭐 그 호남을 끊어놔야 된다, 뭐 광주에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호영이 일성이 호남을 끌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주호영이가 됐잖아요. 원내대표가. 이분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5.18 때 취임하고 얼마 안 됐죠. 5월 1일인가 취임했으니까 전부 그 국회의원하고 전부 이 청와대 사람들 데리고 내려갔죠. 전부 광주에. 그래서 봐주나요 지금 이분을? 이분을 봐주나요 지금 저쪽에서? 이러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참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보호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왜 아닌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나요? 시간과 정력과 다른 쪽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우파 정치인들이 잘못됐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실과 진실의 눈을 감고 표가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표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떨어져 나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지지했던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욕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배반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선택은 명백해요. 이분이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정답은 나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공정과 대화는 불가능하다. 척결만이 답이다. 거짓 세력은 척결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의 정답을 피해가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뭐 자리에만 앉으면 정답을 피해가나요? 왜 대한민국은 무슨 자리에만 뭐 선거에서 뽑아주면 자리에만 앉혀주면 정답을 피해가. 대표적인 사람이 오세훈이 기껏 서울시장 만들어줬더니 김어준이 계속해서 방송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내년에도 예산을 280몇 억인가 준대요. 당장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뭐야? 오세훈이 내가 대통령 될 때 저쪽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쪽을 찍어줄까? 오세훈이를 찍어줄까?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했어. 이분은 가서 비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 울먹울먹 했대요. 그때 보도를 보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 울먹울먹 했대. 이 짓을 누구도 했냐? 김은혜도 했어. 김은혜도. 대통령실 대변인 김은혜도 이 짓을 했어요. 김은혜도 이번에도 실수를 했어. 김은혜도. 정답을 피해가니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정답을 피해가니까 정답은 잘못된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왜곡하는 사람, 거짓은 사람을 척결하는 것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얻은 게 뭐야? 이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고요? 이분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번에도 느끼지 못했다면 가망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뭐가 잘못됐구나를 느끼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요. 이분은 갈 길이 뻔해. 탄핵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야 돼요. 이분이 감옥에 가면 그 다음에 따라서 갈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이번에도 느끼지 못하면, 이번에도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도 없고 윤석열 본인 얘기도 미래가 없고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에서 저 조성암당 왜 사실을 구수까지 했는지 대충 지금 이해가 오는 것 같아요. 자, 이분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각하, 이제는 아셨습니까? 저런다고 쟤네들이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래요. 쟤네들은 좌파 생태계 복원이 목표고 이념은 가면일 뿐입니다. 공존, 대화는 불가능하고 척결만이 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5년 동안 스마트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스마트하게 내려왔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저들과 싸우는데 스마트하게 싸워요? 진흙탕 들어가서 싸우는데 나는 진흙 안 묻히고 싸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진흙탕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이 흙탕물이 내 옷에 안 튀기 싸울 자신 있습니까?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에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번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이분의 운명과 한동훈 장관의 운명 둘 다 감옥 갈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리고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칼럼이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 칼럼인데요. 자, 이겁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그 강원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분이 왜 이 칼럼을 썼을까를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하는가 하냐면 사실 등자 독식의 경쟁을 통해 제왕적으로 불리는 집중된 권력을 갖게 되는 현행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신헌법 이래 직선제로 기원한 87년 체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통령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두 직책을 모두 겸하고 있다. 국가통합의 상징으로서 국가원수와 정파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행정수반이라는 상충된 역할이 대통령에게 모두 부여되어 있다. 혹시 이분이 그 이원 집정부제를 희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이런 글을 쓰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금 읽어드릴 부분은 있습니다. 유독 최근으로 대통령이 이처럼 분열의 중심에 놓이게 된 데는 권위의 약화에도 있다. 옛날에 그 김대중, 이승만 혹은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강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갖추었다. 설사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위에 대한 강한 리더십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정파적 갈등 속에서도 이들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칼럼을 보고 제가 망설였어요.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맞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노무현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카리스마가 없죠. 그건 맞아요. 그렇게 카리스마가 없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으니 승자 독식의 제왕적 권력 구조를 바꾸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쓰신 이 칼럼은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로 가자라고 하는 속내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강원택 교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십시오.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대학 교수라는 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쌀 무조건 다 수매해라, 무조건 다 남는 쌀 다 국가가 사라 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발의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축 농산물 5만 3천 톤을 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8배나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폐기된 비축 농산물이 총 5만 3천여 톤으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8배가 증가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에 따라 해마다 배추, 양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을 사들여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방출하는데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버려진 비축 농산물은 총 53,679톤이다. 박근혜 정부 때 폐기분보다 7,800원 늘어난 수치다. 안병길은 최근 민주당이 식량 안보를 내세우며 남는 쌀 의무 매입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때 비축 농산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폐기분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누구 돈으로 샀다? 문재인 돈으로 든 건 아닙니다. 우리 세금으로 사서 폐기해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이 모럴 해저드의 극이에요. 일단 세금 쓰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세금인데 뭐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마음대로 걷으면 안 돼요. 돈은 개인이 쓰는 게 가장 알뜰하겠습니다. 국가가는 마음대로 펑펑 쓰는 게 그게 세금입니다. 세금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사람을 부패시키고 세금이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세금은 조금만 걷어야 돼요. 안 걷을 수 있으면 안 걷는 게 최고입니다. 안 걷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걷어야 되는 게 세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식당에 가서 각자 자기가 계산해서 먹으면 어디 놀러 갔어 예를 들면 어디 야유회를 갔어 어디 해외여행을 갔어 그럼 각자 자기가 먹은 거 하면 음식 조금밖에 안 먹어요. 값싼 거 먹고. 근데 공동 경비로 먹는다. 그럼 왕창 먹는 겁니다. 낭비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세금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금입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점령지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그 투표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제 얼굴은 빼는 게 낫겠네요. 러시아 무장 군인들이 지켜보고 보니까 권총을 차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 나와서 투표해라. 주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30일 날 아마 이 땅, 그 러시아가 점령했던 그 땅은 이제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투명한 투표함에 접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 뒤에는 다른 사진엔 이게 러시아 군인이 권총 차고 있는 모습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속셈은 뻔해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지금 점령지를 러시아로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점령지를 공격을 하면 내가 핵 공격할 거야. 이거 우리 땅에 왜 쳐들어와. 핵 공격할게요. 라고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은 러시아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은 러시아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음적으로 좀 도왔다고 그래요. 드러내놓고 돕지 못하죠. 왜냐면 미국이 겁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주민투표, 이 점령지에서의 주민투표에 대해서 중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중국의 속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왜 중국은 러시아가 이 점령지에서 투표를 하는지 그것이 이겁니다. 자, 중국도 우크라이나의 주권 존중과 영토 보존을 강조하며 주민투표의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디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국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해야 한다. 왜 그랬을까?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에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가 벌어질 경우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속내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완전히 끝내버렸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망이 실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걸 보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는데 대단히 고민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빨리 끝나지 못하면 시진핑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모로 이렇게 러시아를 지원했는데 러시아가 점령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한다? 그럼 뭐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우리도 주민투표해야겠어. 우리 분리독립투표하겠어. 라고 나오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게 중국의 속내입니다. 네. 다음에요. 광고가 있는데요. 국토본 광고입니다. 개천절 광화문 블랙으로 뒤덮어라. 10월 3일 오후 2시에 종강역 5번 출구에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모임을 갖습니다. 개천절 광화문을 블랙으로 뒤엎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가?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면 모든 것을 깨끗이 잠재울 수 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4.15를 수사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4.15를 수사하지 않고 이거를 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기왕 대통령이 됐으면 멋있게 해야죠. 왜 저들에게 목줄을 이렇게 스스로 걸고 제발 나를 뭐처럼 끌고 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느냐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거 수사하면 되잖아요. 참나.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후원이 필요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각도가 있습니다. 저들처럼 그냥 끌어내리기 위해서 좌파들이 그것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저는 윤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많이 할수록 후원은 줄어듭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비판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 1원 안 들어와도 저는 제가 할 일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방송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글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윤빠들과 타협하지 않고, 문빠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광고합니다. 잠덮개 수면 매트에 대한 광고입니다. 저는 잠덮개 수면 매트를 계속해서 광고해드리고 있고, 잠덮개 수면 매트에서 행사를 합니다. 먼저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돈을 내십시오. 선체험 후 결제 시스템, 이 행사를 이달 말까지 합니다.
이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저한테 욕 많이 하셨겠죠? 뭐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하십시오.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태극기가 망친 게 아닙니다. 지도부가 태극기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태극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비난하고 조원진 대표를 비난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정권을 찾겠다는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각각 자기 집단에서 왕초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태극기를 들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다시 구심점이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다시 태극기를 들어야 할 때 전광훈 목사님도 아니고 조원진 대표도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로우신 대통령님이 곧 다 뭐 해결합니다. 그런 분 많아. 이상호 기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왜 이렇게 당신 승리가 급해. 다 계획이 있어. 다 한꺼번에 싹 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야? 검찰총장 했잖아. 다 할 거야. 좀 기다려. 그러면 당합니다. 그러면 당해요. 총을 먼저 막아주면 죽게 돼 있어요. 먼저 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 윤석열 대통령이 깊은 뜻이 있으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좀 기다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좀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방송사고까지 있었고요. 중간에 이렇게 오디오가 툭 끊어지는 사고는 또 처음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잘못이고요. 힘듭니다. 애국가의 가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은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